작가님이 가장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혹시 국제 결혼? 예. 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재미있게 읽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어 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진짜 이거 돈 너무 많이 써 가지고 파산하겠어요. 예,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베르헤라 작가님의 이 세계에서 유부남 된 썰입니다. 이 세계에서 유부남 된 썰. 딱 제목을 보는 순간에 거기까지 가서 그걸 왜 해 임마. 씨 뭐 공포 썰이냐? 무서운 썰이냐? 이러고 싶었는데 의외로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작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베르헤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예쁜 아내랑 농사 짓고 정령 키우면서 알콩달콩 산다라고 하는 또 작품을 연재하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 세계에서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주된 테마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저기 뭐야 또 반가운 소식인데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예 이제 고화질 깨지지 않는 표지가 예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예. 베레라 작가님의 이 세계에서 유부남 된 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이 예쁜 아내랑 농사짓고 정령 키우면서 알콩달콩 산다라고 하는 작품의 아주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럼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참 잘된 인트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나 김주환은 솔로예요, 솔로. 솔로라 가지고서는 "에이 젠장." 이러면서 길바닥을 가고 있는데 엄청 더러워진 산타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앉아 가지고 "소원을 빌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판자를 들고 있어요, 골판지를. 그래끔 되는데 되게 불쌍하잖아. 걷다가 막 배고픈가 봐. 밥도 못 먹어 가지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아유 저 이거라도 좀 드세요." 이러면서 "내가 원래 저기 안주하려고 삼키밥 2개 샀는데 한 개는 할아버지 줘." 그리고 10,000원도 좀 주거든. 그랬더니만 이 산타 할아버지가 손을 탁 덥석 잡으면서 소원을 빌어 달라고. 지금 산타인데 사람들이 소원을 안 빌어 가지고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 소원을 사람들이 빌어 줘야 내가 자꾸 힘을 얻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소원을 비는 게 없대. 그래 가지고 '뭐 이런 미친 소리가 다 있어.' 하면서 딱 뿌리치려고 했는데 못 뿌리쳐요. 이 작중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거구거든. 되게 거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못 부딪혀요. 진짜 꼼짝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아 씨 똥 됐다.' 원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세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 센 놈도 더 센 놈을 만나면은 숙이도록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야겠군.' 이러면서 씨 그럼 로또 한 10억 맞게 해 줘요." 그랬더니만 산타가 그래. "그건 당신의 진실된 소원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진실된 소원을 빌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 막 이래. 그러니까는 씨 뭐 진실된 소원? 내 진실된 소원이 뭐지? 뭐지?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진짜 본심이 나와 버리는데 나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몽고스처럼 귀여운 딸이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거야. 아마 이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었나 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 소원 빌고 나서 산타가 놔 주고 그런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눈 떠 보니까 나 지금 마차 안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중이야. 눈 떠 봤더니 막 수갑 차 있고 족쇄 차 있고 난리 나서 엄청 추워 죽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엄혹한 환경이냐면은 호송되는 와중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면 그냥 마차 밖으로 시체를 버려. 이 정도로 엄청 엄혹한 환경에 처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산타 새끼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씨 죽겠는데. 씨 죽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끌려나가는데 팔려가도 그 더럽게 못 사는 동네에 팔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제 앞선 사람들이 좀 잘 사는 동네에 돈 많이 주고 노예에 살 수 있는 동네에 팔려가는데 나는 끝까지 실려가 가지고 동네에 뭐 저기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못 사는 동네 여기에 그냥 아주 헐값에 팔리게 되걸랑 걷다가 또 거기 가서도 특히나 위험한 일을 하게 돼요. 뭐냐면 사냥꾼. 여기서 작중의 설정이 뭐냐면 이 설정이 참 치밀한데 숲지기죠. 쉽게 말해서 숲지기. 영주에 숲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마수가 있어. 여기는 마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숲이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한데 위험한 가운데 이 숲지기는 사냥도 하고 산림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영주한테 복납도 해야 되는데 영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인적 자원이지만 특히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못 사는 동네에서는 사냥꾼이 특히나 더 위험해. 그래서 더 못 사는 거야, 동네가. 근데 누군가는 사냥꾼을 해야 돼. 영주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면 '아 이 노예한테 사냥꾼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게 다 최악이야. 그래서 '아 산타 새끼 다시 만나면 진짜 대굴탕 뽀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딱 나타나는 토끼 같은 그녀가 있는 거야. 음. 토끼 같은 그녀가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이 정도면 해볼 만할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설정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주인공인 주환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남편이에요. 세 번째 남편이에요. 뭐냐면은 첫 번째 남편은 이제 막 엄청 때리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남편도 엄청 때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놈은 또 저기 숲에 결혼한 지 이틀 만인가 숲에 들어가서 죽어. 그게끔 되고 여기 몽구스 같은 딸까지 하나 오게끔 돼서 주인공이 소원을 이루게끔 되는데 이 몽구스 같은 딸은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 사냥꾼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 이 토끼 같은 와이프의 전 남편이 전 와이프랑 낳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토끼 같은 아내랑은 피는 안 섞였어요. 근데 여자가 엄청 선해. 여자가 엄청 선하다 보니까는 피도 안 섞인 이 아이를 내가 막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고군분투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빠밤하면서 이제 주원이 왔는데 엄청 이 세계에서도 엄청 거구야.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 엄청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사실 주한은 뭐야?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을 가지기를 토끼 같은 마누라와 몽고스처럼 귀여운 딸 그걸 가지기를 너무 염원하다가 이 세계를 가게 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친절하고 상냥해요. 힘은 세고 저기 뭐야 거구지만은 인상도 더럽다고 나와 사실. 인상도 더럽다고 나오는데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상냥해. 상냥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쁜 아내와 귀여운 딸을 가지게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악한 전 남편에 시달리고 있던 그녀들한테 이 한국 사회에서 살다 내려간 주아는 거의 메시아인 거야, 메시아. 주인공 김주아는 그냥 이 피 안 섞인 모녀에게는 완전히 구세주 같은 희망이에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알고 봤더니만 상냥하고 힘도 세고 자기들한테 뭐 좀 해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때리지도 않고 막 이 나라 말은 좀 서툴르지만은 말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산속 오두막도 엄청 이제 열악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이것저것 고치기도 하고 울타리도 세우고 막 하면서 고쳐가면은 또 엄청 이 모녀가 고마워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공은 결심하게 되지. '아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나는 얻었구나. 산타 할아버지 오해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내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엄혹한 환경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토끼도 잡고 늑대도 잡고 막 뭐도 잡고 고블린도 잡고 하면서 분투의 나날을 보내거든. 그리고 이 뒤에도 새로운
모험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인공 설명 간단하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김주환입니다. 작중에 보면은 엄청 거구로 묘사가 돼. 이렇게 190도 넘고 그 저기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한대요. 특히 이 세계로 전생을 가면서 힘이 엄청 세졌어. 안 그래도 셌는데 엄청 세졌어. 어느 정도냐면은 성인 여자와 아이 하나를 한 팔씩이 안고 그냥 산길을 터벅터벅 잘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졌다고 합니다. 그게끔 되고 이제 마법 능력도 생기게끔 되는데, 그럼 야, 또 치트 스킬이냐?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 작품은 진짜 훌륭한 점인데 엄청 힘들게 그 능력을 개화를 시키는데 그게 뭐 요즘 같을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아니야.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는 동양에서 온 우리의 주인공 김주환, 그리고 그의 토끼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마누라, 예, 리즈가 되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게 중세 시대에 특히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살게끔 되는지를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게끔 되거든. 그러니까는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거기서 여자 혼자서 심지어는 아이까지 하나 보호를 해가면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모든 게 이 세상이 이 여자에게 너무 가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주인공인 주한을 만나게끔 되는 금발의 푸른 눈의 아주 예쁜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몽구스 같은 딸, 리즈의 그 친딸이 아니에요. 친딸이 아니고, 리지의 전 남편이 데리고 있던 딸이야. 근데 굉장히 어둡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었거든. 그게끔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아빠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리지의 전 남편이지. 아빠가 죽고 나서 오히려 좀 숨통이 트이나 뭐 이런 느낌의 삶. 그 정도로 이제 전 남편이 포악했어. 포악했는데 리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너무. 근데 주한이 나타났어. 우리 아빠는 힘도 세고 우리 아빠는 마법사고 우리 아빠는 대단해요.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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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는 몽구스처럼 귀여운 딸인데 주환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애가 밝아집니다. 아이답게 밝아지고 가만히 보면 총명한 어떤 구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참 흐뭇해지는, 이게 글로 묘사가 돼도 참 그 아이의 마음이 참 귀엽고 소중해. 예. 그게 참 잘 전달이 돼서 정말로 '아,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독자로서도 바라게끔 되는 그 정도로 아주 귀여운 딸이 되겠습니다. 그래끔 되고 이제 사냥꾼 거스. 이 거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산지기가 됐잖아. 내가 이제 차기 사냥꾼이거든. 그러면 전대 사냥꾼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스라고 하는 인물한테 사냥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끔 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는 것은 모종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절름발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하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의 생활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차기 사냥꾼인 너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마 하면서 성심성의껏 주한을 가르쳐 주는 거스라고 하는 사냥꾼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들,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찢어지게 못 사는 산촌 마을의 촌락 촌장 부부. 근데 되게 못됐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한한테 나 위험한 일을 시키려고 일단 처음으로는 리지도 속였고, 그러니까 산지기가 엄청 포악하고 술주정뱅이의 나쁜 남자잖아.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여기다 잡아놔야 되니까는 리지를 그 아내로, 쉽게 말해서 중세 시대니까 팔아 넘겨요. 발목 걷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또 헐값에 노예로 사온 주한한테 그 위험한 자리를 떠넘겨요. 떠넘기고 또 마을에 위기가 있으면은 둘만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모종의 음모를 꾸며 이런 식으로 좀 나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끔 되겠죠. 그 부분도 되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럼 되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때 이제
주인공 김주환을 도와주는 길드 직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겠고요. 왜 재미있는가를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밌을까? 왜? 그럴 되면은 이 부분이 진짜 좋은데 엄청 묘사가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띠링 눈앞에 스태창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 김주환 뭐 어질리티 뭐 플러스 10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사냥을 하기도 되게 힘들어. 사냥을 근데 해 왔어. 사냥을 해 왔으면은 가죽을 뺏겨야 될 거 아니야. 가죽을 벗기는데 가죽 벗기는 게 뚝딱뚝딱 훗 가죽을 벗겼다 이게 아니고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냐면은 뭐 이제 다리 사이에서 쭉 해서 갈비뼈까지 살을 가른 다음에 이제 항문 쪽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은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터지면 가죽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 가면서 요 그 장기와 가죽 사이에 칼집을 내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가죽을 벗겨 나가라. 그리고 지방 그 가죽에서 지방은 이렇게, 이렇게 벗겨내는데 그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엄청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가죽 한 장 토끼 가죽 한 장도 이 시대엔 되게 귀한 거야. 어. 엄청 극한으로 자원이 부족한 환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풀 있잖아, 지풀. 집더미. 집더미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그것도 귀한 자원이야.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모든 상수도가 다 갖춰져 있고 막 그냥 뜨거운 물 나오는 그 여관에서 빠빠빠빠 이게 아니고 물 한 동이 길어오는 것도 다 손으로 길어와야 되고 뜨거운 물은 언감생심 기대도 못하고 지풀 하나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토끼 가죽 하나도 엄청 귀한 그게 사실은 중세 시대의 생활상이 맞죠. 그리고 엄청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떨어지는 계절이 겨울인데 환 자연 이 와중에 자연 환경이 엄청 엄혹해. 진짜 너무 추워. 그 추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을 진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인공이 아내와 그리고 그 와중에 고사리 손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딸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촌장 부부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여유가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된 거거든. 그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엄청 설득력 있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봐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극악하다 보니까는 인권 의식이란 게 희미해요. 인권 의식이란 게 희미하다 보니까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흔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흔한데 그 와중에 주인공인 나는 강하지만 항상 아내를 소중히 해. 내 가족을 제일 소중히 하고. 그러기 힘든 시대 상황에서 나만은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되게 인물에 호감도를 올려줘요. 그게 정말 재미가 있어. 그게끔 되고, 아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설득력이 있어요. 모든 설정이. 거기다가 인물의 그 심리 묘사가 되게 세밀해요. 되게 세밀해.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여자로만 이루어진 붉은 검 파티가 있단 말이지. 붉은 검 파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인공인 리지를 보면서 뭘 느끼냐? 질투와 부러움을 느껴. 질투와 부러움을 느끼거든. 뭐냐면 야, 씨. 우리는 이렇게 진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걱정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여자는 남편 잘 만나 가지고 좋겠다. 저 꼬맹이는 아빠 잘 만나 가지고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질투를 느끼는 거를 되게 근데 세밀하게 묘사를 해. 심리 묘사가 세밀하다 보니까 이 뒤에 하는 그 인물의 행동에 설득력이 있어요. 예. 이 뒤에 하는 인물 행동에 설득력이 있어. 그게끔 되고 시대생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보여줘. 예를 들자면은 이 중세 시대고 모두가 모두를 속여.
모두가 모두를 속이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뭐 하하호호 다 즐겁고 아무런 위기도 없고 나는 열나 짱 센 스킬이 있고 이딴 게 아니에요. 예. 자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정보도 부족한 시대다 보니까 서로 속여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안 당할 그 호구 안 잡히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시대상에 적절한 행동들을 보여주거든. 거기다가 아까 내가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특수 능력에 인플레이션이 없어.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엄청 힘들게 능력을 개화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마법사라고 하는 건 되게 드물어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마법사가 되게 드문데 와 개화했다 했을 때 반으로 갈라져 죽어. 이게 아니고 뭐 아니면 죽사 스킬이 너무 세 가지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굿서클 마법사입니다만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손끝에서 작은 불꽃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불 피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 불도 잘 써야지 불이. 근데 여기 요만한 불이 나와서 나는 불싯돌은 안 써도 돼요. 불싯돌 안 써도 돼 가지고 야 이건 좀 편리한데 이렇게 하는데 그 이 손끝에서 불 나오는 데도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한참 걸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모닥불이라도 피울 수 있게 되는 데까지도 한참 걸려. 그리고 이걸로 뭔가 살아있는 생물을 공격하게 될 때까지가 거의 한 40화 정도 가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없어. 내가 힘이 기본적으로 센데 불을 약간 보탰다 이 정도의 느낌이지 다 죽어라. 나는 짱 세니까. 촤 이게 아니고 나는 기본적으로 육체로 싸우는데 불이 조금 도와줘요. 그리고 좀 다쳐. 그러면은 약하게 힐을 할 수가 있어. 치유 마법을 걸 수가 있거든. 근데 두 개를 쓸 수 있는 게 이 시대에는 엄청난 능력이래. 엄청난 능력인데 그러면 삐림 죽은 자도 살린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상을 이렇게 몇 번이나 계속 몇 날 며칠 이렇게 비비비비비비비 해야지 화상이 좀 낮고 자창이 조금 다물어지고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요즘 같은 진짜 그 이 세계 전생 특수 스킬의 인플레이션이 그냥 이제는 하다 말하면 죽어버려야 돼. 말하면 죽어버리든가 아니면은 만능 농기구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든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불이 조금 나오고 힐을 조금 쓰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그 세계에서 엄청난 거다. 어 되게 좋아요. 이 정도가 돼야지 뭔가 주인공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몰입이 되지. 이 부분 정말로 설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문에 있는 걸 그냥 고대로 한번 챗GPT에 옮겨 봤거든요, 한 문단을. 그랬을 때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작가가 중세 시대의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피컬하게 가지고 있는 그 중세 시대의 화목한 사냥꾼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를 고대로 독자들한테 전달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넣으면 그냥 이대로 나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딸이 늘 데리고 다니는 토끼도 있어. 토끼의 이름은 오즈야. 근데 토끼 말고 또 인형이 있거든. 그 인형이 있는데 그 토끼 인형의 이름은 토토야. 토토. 인형에까지 이름을 붙여. 왜냐하면은 이 도로시가 딸인 도로시가 자고 있을 때 토끼 인형 토토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아이가 다리 사이에 끼고 있는지 팔 사이에 안고 있는지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는지를 매번 묘사를 해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착오 없이 "이 가족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전달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세밀한 심리 묘사와 더불어서 작품을 읽는 재미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솔직한 나의 마음 솔직한 나의 마음 뭐냐면은 '내가 이 작품을 왜 그렇게 재미있게 읽었을까?' 하면 사실 나 생각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거 진짜가 아니란 거 알아요. 알아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착각하지 않겠지만. 근데 한국 남자들 그거 있죠. 마도로시아. 장모님의 나라 러시아.
러시아에 가면 이렇대, 러시아에 가면 저렇대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예쁘대. 금발의 아가씨들이 예쁘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제 한국 남자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글에 참 잘 표현이 돼 있는데 "러시아 여자들은 참 남자 까다롭게 고른다네." 그래서 '야 뭘 그렇게 따진대?' 했더니만 첫 번째 풀타임 잡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술은 하루에 한 번만 마셔야 돼. 그리고 12시 까지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집에. 그리고 나랑 아이를 안 때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완동물이랑 우리 엄마도 안 때렸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거든. 뭐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뭐냐면 '씨 나 러시아 남자들보다 훨씬 젠틀한데. 나 러시아 남자들보다 훨씬 성실한데. 나 러시아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왜냐?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왜냐하면은 이제 국내 기준을 맞추기가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보다 기대치가 훨씬 낮은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만족시켜 주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가여운 마음인데 지금 국내 기준으로는 만족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끔 된 거거든요. 어. 근데 그냥 여기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잖아, 중세 시대. 중세 시대다 보니까 워낙에 엄혹해.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엄청 폭력적인 전 남편한테 시달리던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 그리고 또 그 아가씨한테 딸린 딸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거기에서 뭔가 어 행복감을 느끼게끔 되다 보니까는 '몰입을 하게끔 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로서 여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 주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자로서 이렇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비현실적인 설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주인공은 존중받는 가장이에요. 존중받는 가장. 뭐냐면은 일단 아내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쪼끔 뭐 답답할 수도 있잖아. 그때 뭐 이렇게 소리 한번 팍 질렀어. 근데 그러고도 "아이고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이렇게 엄청 미안해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 남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전 남편은 아무튼 간에 나 그냥 쳐 때리기나 했는데 이 새끼. 근데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 춥지 않게 땔감도 있고 뭐 가죽도 좀 있고 게다가 때리지도 않고 뭐 저기 뭐야 딸도 저기 자기 딸도 아닌데도 소중히 해 주고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하면서 엄청 아내에게 사랑을 받아. 그리고 몽구스가처럼 귀여운 딸은 그냥 무조건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엄청 세요. 우리 아빠는 뭐 마법사예요. 뭐 도로시는 아빠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존중받는 가장이야. 그리고 사랑받는 아버지거든. 그게 이제 엄청 비현실적인 설정입니다. 물론 나는 보면서 '이 작가가 나를 모토로 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비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도 그걸 알아, 작가도. 작가도 그걸 알다 보니까는 어 비현실과 현실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촌장의 와이프는 촌장이 이게 좀 있으면은 이 마을이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더 살아야 되니까 말이야. 이거 저 마차에다가 짐이라도 좀 실어 놔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해 보고 왜 그런지는 이제 왜냐면 어디서 떠벌릴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마찰을 치고 거기다 짐을 실어 놓으시오." 딱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야. 자기는 뭔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럼 됐더니만 이제 와이프가 와 가지고 "야 이놈의 영감탱이야. 바빠 죽겠구만. 쓰지도 않을 마차는 그 뭐하러 치우라고 또 지랄이냐고.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씨 저기 뭐야 그리고 그 저기 치우라고 했으면 네가 와서 좀 돕든가. 씨야 니는 도와줄 거냐고. 어디 가서 뺑뺑치게 놀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퍽퍽퍽퍽퍽퍽퍽 긁어. 그랬더니 이제 촌장이 바가지를 긁히다 긁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저기 마을에 좀 큰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저기 우리라도 유사시에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한 거다." 이게 결국엔 설명을 해. 그랬더니만 "그간 그거고 그렇다고 마차 치는 게 쉬운 줄 아냐? 와 씨. 그리고 저놈의 집 나 혼자 다 옮겼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어차피 바가지는 긁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그 주인공 김주환은 좀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다. 왜냐? 산타가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내 진심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인간은 언제 진짜 승리감을 느낄까요? 인간은 진짜 언제 승리감을 느낄까? 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불행했던 존재를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 두 번째로는 행복했던 존재를 불행하게 만들 때 또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그 재미가 완전 만충되거든. 예.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승리감이라고 하는 재미가 언제 오냐면은 불행한 인간들이 내 가족을 부러워할 때 완전 뽕이 차. 그니까 '내 가족은 이 집은 나 덕분에 잘 살아. 이걸 우리 가족들도 알아. 그래서 나를 항상 존중하고 찬양해.' 그때 와 막 저기 뽕이 차오르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은 하렘보다 더 비현실적인 설정이에요 솔직하게. 특히 한국에서는 하렘보다 더 비현실적인 성적이야. 뭐냐면은 나 클럽에 딱 가는 순간에 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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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내가 딱 지나갈 때 "아니 콜 골방 선생님 오셨다." 하면서 막 여자들이 막 달려들어 막. 그리고 남자들이 "역시 콜 골방 선생에게는 뭐 이길 수가 없군." 이 난리하는 하렘물보다 더 비현실적인 게 이겁니다. 내 가족이 나 덕분에 이 엄혹한 환경에서 잘 살아. 어. 이 작품은 근데 이거를 엄청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뒤에 이제 나오는 붉은 검 파티라고 있어. 붉은 검 파티. 이게 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파티인데 이 작품의 참 좋은 점이거든요. 뭐냐면은 막 판타지야. 열나 예뻐. 여자들로만 이루어졌지롱. 이게 아니고 인권 의식이 희박하고 남자들이 폭력적인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 없이 자기 밥벌이를 어떻게든 하고 약간이나마 자유를 얻고 살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매춘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일을 하거나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아주 엄혹한 사회라는 것을 되게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 예. 그런데 거기서 진짜 불행할 뻔했던 여자들끼리 힘을 합쳐 가지고 파티를 짰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거부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남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불행해졌으니까. 그랬는데 여자들끼리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렇지만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여자로 이루어진 붉은 검 파티가 있거든요. 작가는 그 파티에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은 이 붉은 검 파티는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리지를 보면서 되게 질투를 해. 근데 리지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팔려올 때 그 헛간에서 저 여자들을 봤더라면은 나는 저 여자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을 거라고."
근데 주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여자들이 부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나의 힘으로 지켜지는 내 가족의 평화와 내 가족의 우월함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읽고 있으면 특히 이제 제가 또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는 또 엄청 몰입을 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잡설인데 사실은 이제 비혼과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죠. 근데 나는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입니다. 어디까지나 작품에 대한 얘기인데 이 비혼과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어, 사회가 너무 풍족해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풍족해졌는데 그 중에서 이 부유한 부분, 화려한 부분이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사회가 너무 만충돼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있는 내 위치는 만족스럽지가 않아. 노력을 해도 그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내 개체, 그러니까 내가 남을 만족스럽게, 내 어린아이와 내 배우자를 만족스럽게 보살펴 주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게끔 되는 거죠. 이제 남자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고 남자는 사실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근데 그게 충족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읽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땔감도 없는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단 땔감을 패. 도끼질을 서투지만 도끼질을 해서. 그러면은 이 모녀는 그러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딸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오늘 춥지 않거든, 오늘 밤이. 오늘 밤이 춥지가 않거든. 어. 그런 식으로 조금씩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거. 그 성취감을 작품이 진짜 충실하게 묘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이제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이 작가님이 가장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혹시 국제 결혼? 베르헤라 작가님의 이색에서 유부남 된 썰.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너무 라이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라이트하지 않고 약간 무게도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강추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입니다.